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는 김혜남 선생님의 책이죠. 이 책은 출판사 메이븐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있습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출판된 적이 있죠. 근데 지난 가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이 책이 10만 부 기록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 스페셜 에디션을 한번 내봅시다 라고 작가에게 제안을 하게 됐던 거죠. 아마 선생님 입장에선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책을 다시 내기로 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그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 첫 번째는 그동안 선생님이 펴낸 책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책이었다 라는 점입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이후에 40 넘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껏 쓴 책이 10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이 있었죠. 전작이고 이것도 베스트셀러였는데 저도 리뷰를 했었습니다.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책도 궁금해서 읽어봤다. 그러니까 김혜남 선생님이 쓴 다른 책들은 어떨까 싶어서 궁금해서 읽어봤다는 독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저 이 책 읽어봤어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독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감사한 마음에 스페셜 에디션을 내기로 결심하신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책 제목 바꾸고 표지 디자인 바꿔서 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잖아요. 새로 내다시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꽤 많이 수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간 일정이 많이 늦춰진 거죠. 출간일이 2023년 9월 25일입니다. 준비 기간만 꼬박 1년 가량이 걸린 거죠. 자, 이걸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 어떠냐? 네, 물론 최고죠. 네, 최고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책 내용을 소개를 좀 해볼게요. 심리학 에세이가 어찌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사례가 많이 소개되는데 이걸 읽다 보면 다 남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근데 이게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지점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 대목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런 글들을 읽다가 많이 배우게 되죠. 이게 바로 심리학 에세이를 읽어내는 이유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 책이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책은 워낙에 설명이 친절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때로는 상담실에서 만난 내담자의 예를 소개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쭉 이어가고요. 또 때로는 문학작품의 등장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무척 친절한 이런 설명들 덕분에 심리학 용어 또는 정신의학 용어와 익숙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책에 담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책 제목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린다는 거죠. 그러니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바꾸고 싶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바꾸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것들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들자면 이거죠. 첫째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고 두 번째가 타인이죠. 남. 나도 못 바꾸는데 남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잖아요. 바꿀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 과거와 타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무게,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만 없애도 내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유는 그 두 가지를 없애고 나면 지금을 중시하게 되고 나를 챙기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보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바꿀 수가 없죠. 저자의 경우에는 파킨슨병, 네, 이게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조건인 거죠. 되돌릴 수 없는 조건입니다. 저자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네, 그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게 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 쓰기였고, 그 결과 우린 지금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고마운 일인 거죠. 나 병 다 낫고 나서 책 쓸 거야,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이 책은 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 표지에도 적혀 있는 문구인데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당신도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고 어디로든 가보기 바란다. 그만큼 당신의 인생은 분명 더 단단해질 테니까. 맞는 말입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은 이유는 사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러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네, 이 말을 김혜남 선생님은 이 책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은 이거예요. 어른이라는 이름의 무게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글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려고 자주 가는 곳의 화장실에 남자 변기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린 나이를 산 적이 없는데 나이값을 하라니. 재밌죠? 진짜 맞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난 나이를 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내가 나이값을 해야 되지? 맨날 듣게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이값 좀 해라. 나이값 좀 해라. 그런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이런 문구를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김혜남 선생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나이도 아니고 어른을 시켜달라고 조른 것도 아닌데 세월은 자기 멋대로 내 안에 들어와 놓고 이제 그 값을 치르라고 나를 옥죄다. 진짜 그렇죠. 억울합니다. 이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면 억울합니다.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유가 뭘까? 아마 기대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고로 어른은 이래야지 점점점. 네, 이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린 이 기대치를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학습해 왔다고 선생님은 말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우린 어린 시절 우리가 원했던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어른이란 이름에 덮어 씌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어른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네, 그래요. 우린 어릴 때 부모에게 의지하죠. 모든 걸 의지합니다. 부모는 완벽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던 이미지, 이게 어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배운 어른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웃긴 건 세상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도 알면서 이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기대치를 우리가 충족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죠.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근데 완벽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린 어른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게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이렇습니다. 어른이라는 건 사회적 기대치에 부응하는 또는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숨겨진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 거죠. 사회적 기대치는 내가 정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기대치는 남이 정해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부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린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사회적 기대치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싫습니다. 네, 당연히 싫죠. 남이 시키는 거 하는 거 우린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따르려고 시도는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소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멋진 신세계가 이 대목에서 나오죠.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소설 속의 세계, 그러니까 멋진 신세계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이 없죠. 또 정신적인 고통도 전혀 없습니다. 근심, 걱정, 불만이 없는 세상을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다 행복해요. 근데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총통인 무스타파 몬드에게 말하죠. 나에게 불행해질 권리를 주십시오. 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러지?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신세계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인간 공학의 혜택으로 모든 사람이 안정과 행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존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김혜남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타인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삶. 그것에는 인간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그것은 설사 불행해지는 한이 있어도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자유다. 조는 결국 결정지어진 미래가 아닌 자신이 마음껏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바랐던 것이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정해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만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내 스타일로 살아가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린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단 그렇게 하려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르죠.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스스로 들고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의무에 해당하는 거라고 김혜남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땐 부모님이 그 짐을 나 대신 짊어져 주시죠. 편하죠, 그러니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상황에선 부모님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짐을 부모님이 들고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짐은 내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내 길을 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불안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뭐가 잘못되면 탓할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내 책임이 됩니다. 불안하죠. 근데 이게 진짜 어른의 무게인 거죠. 어른의 무게라는 말은 딱 이 맥락에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종목 중에 e스포츠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페이커, 이상혁 선수, 페이커라고 부르던데 이상혁 선수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놀랍더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은 군대에 가 있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오락을 하길래 이 e스포츠를 하고 있길래 많이 싫은 소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페이커의 인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e스포츠 프로 선수들 중에는 저 같은 부모 가진 선수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참 욕 많이 먹으면서도 자기 길을 갔겠구나 싶어요. 그들이 들었던 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철 언제 들래 였을 겁니다. 공부할 나이에 게임만 하고 있다니 철 언제 들래?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철이라는 게 바로 나이값인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부모에게 자기 짐을 맡기지 않았죠. 자기 짐을 들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자기 영역을 개척했던 거죠. 그러니 그렇게 멋지게 금메달도 따내고 인기도 얻고 성과를 이루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김혜남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괜히 언제쯤 철들래? 나이값 좀 해. 어른답지 못하다. 이런 말들에 짓눌려 하고 싶은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남들과 비슷한 길을 가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35에는 40에는 꼭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 결심을 하는 것도 어쩌면 남들이 바라는 당신의 모습이지 진짜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할 게 많고 고려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은 어른의 삶. 그러나 세상에는 무수한 종류의 어른이 있고 그들은 각자 자기 방식을 유지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될 일이다. 멋진 신세계의 존처럼 불행마저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당신이 두려워할 것은 없다. 네, 진짜 멋진 글이죠. 사실 자기 짐을 짊어지고 내 길을 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불안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정답이라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